지금 그렇죠. 상승장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은 50%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부장은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부분 9천에 가서 고점을 돌파하는 또 다른 추세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투탑 중심에서의 포트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9,000포인트 이하에서의 지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반도체를 전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거는 어렵다. 눈높이를 낮추라고도 했고 그죠. 네. 그러나 반도체를 다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갈 거냐 그죠? 반도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일정 부분 제가 이야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볼 것이 생겨났다. 생길 네.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체 포션에서 장기 성장성을 보고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반도체는 썸하는 거예요. 투탑 물론 소부장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포션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올라반기. 반도체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반절 정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수 연동해서 그렇죠. 지금 상승장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이 28년도까지는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은 50%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50% 내에서 투탑이 30%냐 소부장이 30%냐 이 비중 자체를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형태로의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기존까지는 투탑에 대한 포지션이 30% 이상으로 50% 내에서 30% 이상으로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런스를 투탑과 소부장 내에서의 밸런스를 바꿔주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반도체가 파죽지세로 올라갈 때는 소부장은 반도체 같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됐고 그죠? 네. 뭐 나머지 다 그냥 붙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수급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뭐 조방원 뭐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말고도 봐줘야 되고 그 가운데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네네. 그 이유가 그럼 뭡니까? 단순합니다. 반도체 투탑은 뭐 약간의 퍼센테이지는 차가 있겠지만 4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소부장은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에서의 가장 큰 반등 요인은 낙폭 과대입니다. 전체 종목에서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낙폭 컸던 종목 위주로 해서 먼저 반등을 주는 형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하게 고점 근처 8천, 9천에 가서 고점을 돌파하는 또 다른 추세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투탑 중심에서의 포트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여전하게 9,000포인트 이하에서의 지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낙폭 과대되었던,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 낙폭 과대에 따른 편차가 투탑보다는 소부장이 현재 크게 진행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장의 비중을 반도체 전체 50% 포지션에서 30% 이상으로 그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소재 부품 장비는 늘 소부장은 어려운 게 많다 종목이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빠진 순으로만 무조건 많이 빠진 걸 사기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소부장을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합니까? 지금 반도체 투탑은 딱 지난 4월 기준 해서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가격 수준이 지금 가격입니다. 잘 판단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강한 종목과 조금 약한 종목들로의 그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한 종목은 다음 상승의 흐름에서도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투탑은 지난 4월 수준이고요. 투탑과 같이 4월 수준에서의 현재 가격을 보이는 종목 소부장이 있고요. 올 초 수준을 보이는 소부장이 있고요. 지난해 10월 가격을 보이는 소부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월 기준으로 해서 투탑은 4월 기준의 가격이고요. 소부장 내에서 선당 공정 종목들은 4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라든가 PSK라든가 VN 같은 종목은 지금 하락되어진 가격이 올 4월 가격입니다. 반대로 올 초 가격의 수준에 내려온 종목들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난해 10월 기준의 가격이 현재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아, 감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 뭐 많이 빠진 거로 보면 그 전에가 더 빠져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죠? 네. 순차적으로 그래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애들이 더 주도력이 있단 말씀이죠. 정확하십니다. 그죠? 예. 네, 정확하십니다. 예. 단순하게 제가 앞에 써서 많이 빠진 종목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있는 종목을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하락하더라도 강하게 버티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4월 기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선당 공정 종목들이 매매 타켓으로 정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제 정확하신 게 그때 오를 때 이게 뭐 고스톱 쳐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소부장이 굉장히 많은 데에서도 그 당시에도 얘기하면 소부장은 문제는 실적이 그렇게 확연하지 않다, 그죠? 네. 근데 오른 것들은 다 실적이 좋은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이 휩쓸려서 무너졌으면 당연히 다시 이제 실적을 포커스를 해서 그죠? 네. 심텍 같은 경우 실적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올랐다가 밀렸던 소위 이제 4월의 수준의 종목들이란 건데 그런 종목들이 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기준의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일단 투탑과 소부장을 따져보면 많이 빠진 소부장이 메리트가 있고요. 소부장 내에서만 보게 되면 하락률 자체가 방어해주는 종목들이 좋다라는 그렇죠, 관점으로 맞아요. 접근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SK라든가 음. 테스라든가 VM과 같은 종목들은 지난 4월 수준의 주가에 딱 머물러 있는 현재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반등 줄 때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소부장 내에서 투자 관점, 특히 반도체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로 압축하면서 소부장 내에서 이들 종목으로 비중을 넓혀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걔들이 주로 그러면 이제 삼전닉스 투자에 따른 이제 전공정단의 종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공정단의 증착이라든가 노광이라든가 네. 이 선단공정 쪽에서의 관련 장비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장비가 가고 소재 부품이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사실 우리가 공교롭게도 보면 주가가 급락했던 게 삼성전자 좋은 실적 발표할 때부터고 네. 정부가 뭐 반도체에서 어마무시한 투자한다고 할 때부터 공교롭게 빠졌어요, 그죠? 네. 물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냐 때문은 아니고 뭐 레버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10년 후에 그죠? 네. 당장 지금 이제 지금 짓는 팹들, 뭐 청주나 용인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그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락 요인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하락 요인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제가 가장 하락의 근거가 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의 실적 대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매출 상향비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삼성 하이닉스가 매출의 상승률 곡선에 그 크기가 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그 매출 증가율, 2분기와 3분기의 증가율이 거의 90%였습니다. 35조에서 65조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서 80조에서 130조, 60조였습니다. 60% 증가했습니다. 하이닉스도 60%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매출의 확장성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들이 좀 하락 진행되어지는 형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이번에 추가적인 그 저기 페미니스를 비롯해서 그 용인 평택 이외 지역에 지금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특히나 내년도 5월 정도이면 용인 평택 지구에 1차 운용이 가동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주가가 올해 4월부터 뭐 그래도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엄청나게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PSK, 주선 엔지니어링, 그죠? 뭐 원익도 괜찮았죠, 그렇죠? 네, 원익, 맞습니다. 테스 뭐 이런 종목 주로 이제 전공 쪽이고요. 후공정은 어때요? 후공정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고부가 가치가 되니까 그죠. 예전에는 이제 샘플 검사 등 거를 테스트 업체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디램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후공정 업체들도 언급되는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후공정 업체들은 매력이 좀 덜합니까? 후공정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전공정단에서 소재나 장비를 보게 되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전공정단의 종목들이 많거든요. 물론 후공정에서도 한미반도체 라든가 테스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 국산화를 통해서 장비를 만들고는 있으나 대부분 후공정들은 테스트 관련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 기여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메리트 측면에서는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공정단의 장비 종목들은 그 투자 관점 측면에서 보면 이 매력적 부분이 약간 다소 감소하는 측면에 영향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후공정보다 전공정 종목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판은 어째? 기판도 사실 뭐 심텍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킷 이런 것도 보니까 실적 괜찮거든요. 이번에 대덕전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최근 3분기 동안의 대덕전자 실적을 보게 되면 200억, 500억, 700억일 겁니다. 증가하는 추세죠. 근데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대덕전자는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그 하락률이 20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대에 움직이다가 이게 7만 원, 4만 원까지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 아닙니다.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토막까지 움직이는 진행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대덕전자 실적 나옴으로 인해서 기판 쪽에서의 흐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기판주에 대한 투자 관점도 상당히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 소부장과 관련해서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